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우리 총장 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 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문무일 총장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전향적입니까? 아니면 좀 뭐 비슷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국가를 건설할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공수처로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럼 대검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특별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걸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받은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 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나와서 발언한다고 그래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네, 여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바르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려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법의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만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을? 아니,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현에 훈령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 여러 기관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건 뭐 쉽지 않을지라도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기록물 하나만 더 한번 짚어가죠. 자,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 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도 개선 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죠?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유념하여서 바르고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이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죠?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이 무슨 열람의 책임이 공무상 비밀문서의 책임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입니다. 오히려 폐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원본 문서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야 돼. 그 전자문서가 지정기록물이든 비밀기록물이든 일반기록물이든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면 이것은 원본이 폐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추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도 올리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막중한 검찰 개혁을 책임지실 총장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에 대한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수처가 논의가 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렇게 검찰이 또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 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그동안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반대해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도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쭉 논의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의 기류라는 것은 사실 반대 의견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좀 논의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그 서면 질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셨는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의 수사 기소 안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낼까 하는 내 머리를 머리에 하여튼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그건 아직 검토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2차적인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서 특별 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또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어떤 밥그릇지기로 반대하는 그런 논리는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기억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진. 후보자님도 보셨죠? 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이라는 집단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병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어떤 부분이 특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추가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를 받고 면밀히 살펴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예, 국가를 원론적인 건설할 얘기고요.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럼 대검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특별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걸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좋아요.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우리 총장 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 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문무일 총장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조금 의견이 나와 저장합입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좀 뭐 비슷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연망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거기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건 뭐 쉽지 않을지라도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기록물 하나만 더 한번 짚어가죠. 자,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 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도 개선 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죠?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2천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받은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 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나와서 발언한다고 그래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네, 여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바르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걸 우려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법에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만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을? 아니,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현행 훈령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기관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유념하여서 바르고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이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죠?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 의해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이 무슨 열람의 책임이 공무상 비밀문서의 책임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입니다.